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중국 전망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제 시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수준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 다 싫어합니다. 예. 최악인데 그래서 네. 뭐 차이나 포비아 뭐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뭐 우리 공안증처럼 이제 공중증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네. 그 저는 시너포비아는 오히려 이제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실험으로 좀 봐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미국의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년 전 세계 리스크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가 한 해 동안 가장 위험한 거냐 그 레이팅을 매기는데 이제 거기서 중국이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중국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뭐 언론에서 보면 매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뭐 큰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이 컨설팅 펌이 보는 이제 리스크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2022년에 보면요, 그 금년에 뭐가 가장 큰 리스크냐 그랬더니 이제 제로 코비드.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없어지냐 마냐 하는 거 이거고 두 번째가 기술 양극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 그래서 이게 한 4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작년에는 왜 어땠냐 그러면 작년에는 1등이 이제 바이든의 이 당선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봤었어요. 러시아가. 근데 이게 조금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 네.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이 4등했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은 3등. 그래서 뭐 이건 싸움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2019년에 이때는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미중의 전쟁, 그리고 중국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약간은 그 위험하다고 하는 수준에서 좀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공노래도 자주 들으면 식상하듯이 미중의 전쟁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무감각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거의 횟수로 보면 한 5년간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랭킹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중 간의 관계는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리스크 평가하는 쪽에서 보면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들어간 리스크다.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1등 했었어요. 2018년 1등 했었으나 지금 계속 순위가 4등 정도로 온 네, 거죠. 이때는 트럼프가 전쟁 걸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얘들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반중 정서 네. 요거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2020년에 물어본 것하고 지금 2021년하고 차이가 좀 있냐 그랬더니 네.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 하단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코로나19 1월 18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예요. 확진자 수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제 이 배드냐 굿이냐를 놓고 보면 굿 쪽이 올라가고 배드 쪽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GDP를 4%로 이제 처박은 거죠. 이동 통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 중국이 코로나 통제를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 중국 좋아하냐?
이제 이걸 물어봤더니 네. 이거 좋아한다는 27%, 싫어한다가 69%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혐오 반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아한다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한 10몇 개 나라들의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서 한국이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네. 싫어한다 가장 크게, 그리고 반중 경우가 가장 큰데 77%.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설문서를 쭉 했더니 2020년에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은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2020년보다도 요게 더 늘어난 나라가 이제 있는데요. 요게 미국이 73에서 76 더 높아졌어요. 네. 더 NT하게 됐고. 최악이 아닌데 더 최악이. 그렇죠. 근데 한국, 사우스 네. 코리아가 보면은 작년에 75였는데 77.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반중 정서가 확 올라갔고, 예. 나머지 이제 유럽, 뭐 아시아 이쪽 나라들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수치로 나온 거니까. 예. 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어쨌거나 하여간 그 2020년보다는 전 세계는 약간 하락했고 한국하고 미국은 반중 정서가 커졌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지금 최근 수치 말고 이게 계속 서베이가 있었으니까 뭐 2005년 뭐 2000년 초반 때 보면 30%대예요. 그러니까 7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한 10년 사이로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인권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그렇게 됐더니 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다가 이게 중국의 인권은 문제 많다. 그래서 이제 응답률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다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협력은 누구하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미국하고의 대미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관계, 요거는 중국하고 협력은 모든 나라에서 다 아주 줄여야 된다. 요렇게 이제 그게 나왔는데, 네. 그 폭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가 39에서 75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나왔고, 이제 대중관계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47에서 17. 네. 이제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네. 경우가 그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이게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CC 채널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도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게 최악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깨어있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그래서 네. 팩트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네. 또 얼마나 이게 표리부동한 건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냐 못했냐고 그랬더니 2020년에 중국이 못했다가 60일, 잘했다가 37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중국보다도 더 코로나 대처 못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인데 84.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헛발질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2021년에 봤더니 이제 이게 코로나 대처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43. 잘 못했다가. 근데 미국이 여전히 1등입니다. 61. 네. 근데 요것은 이제 작년에 84보다는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도 노력은 했지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여전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평가죠, 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어떠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이 선거철이죠. 네. 그래서 뭐 타임 투 보트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최고냐, 선거제도 어때? 우리도 지금 뭐 선거가 하여간 뭐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건 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거 이 선거제도 정치 시스템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가 네. 이게 절대 다수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래서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가. 근데 이제 미국의 이게 민주 모델, 그 데모크라시 모델은 요것은 이제 훌륭하니? 너 믿어? 그랬더니 재미난 건 안 믿어. 이게 이제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모델이 최고다. 베스트라고 하는 것이 1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72%. 그리고 이거 좋지 않아가 8%. 그러니까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도 최선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이미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미국이 보면 뭐 국회를 이걸 점거한다든지 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부정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이나 또는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뭘 잘하고 뭘 약하냐, 요거를 이제 그 물어봤더니 아 기술 개발 이건 72%가 잘한다. 그래서 못한다는 28%. 근데 재미난 거 하나는 헬스케어. 네. 이거 어떠니 그랬더니 잘한다가 11%, 야 정말 못해가 66%. 그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상에서는 이것은 이제 위생 보건 개판이다.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헬스케어, 헬스케어. 그 위생, 어. 이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아. 치료, 뭐 이런 거 방역. 의료보험을 넘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은 이제 72%로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66% 정도가 아주 최악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간에 그 미국의 그 현재의 미국의 선거제도, 정치제도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강한 것은 기술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고, 이제 예. 그 인정하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절대적인 강자 또 하나는 보면 군사력입니다. 지금 군사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보는 것,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가 보는데, 그 뭐 별 볼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최악에 보는 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은 다가 미국이 절대 강자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이 보건 위생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박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형편없다, 평균 이하야 이러는 게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한 존중 이건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최고다 미국이. 근데 웃기는 거는 인종차별 이건 물어봤더니 이거 최악이에요. 아,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최근에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제 차별, 또 흑인 뭐 사망 사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고, 이게 이제 SNS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다 방영이 되기 때문에 각인이 효과가 좀 그게 있는 이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호감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개선이 됐어요. 트럼프 때보다는 더 좋아진 좋아졌습니다. 대외 그래서- 이시 자체가 좋아진 거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WHO에 대한 거, 기후 협약, 뭐 이제 난민 문제, 뭐 민주동맹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바이든 되고 나서 76, 85, 85, 89%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호감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데 문제는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바이든 지지율이 아.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 이후로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외부 평가가 좋아졌다는 거는 장점인데 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걸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오버럴리는 그렇지만 그 사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걸렸고, 그래서 지금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싫다. 그렇죠. 이게 좀 더 내부적으로 보면은 원론 네. 큰 아젠다, 네. 기후 협약 뭐 이제 이런 거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됐냐?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됐냐, 네. 미국의 진짜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됐냐, 이 부분에서 너무 미흡했다는 거죠. 내 피부에 와닿는 걸 한 게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뭐 네. WHO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네. 기후협약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뭐 이런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뭘 계속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뭘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젠다만 떨어지고 실제적인 액션이 약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문제는 지지율을 보면 네.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제 이 12명을 비교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미 카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81년에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버락 오바마, 트럼프까지 놓고 보면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딱 트럼프 한 사람 빼놓고는 집권 359일 기준으로 다 낮아요. 그래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한 명 빼고 그 사람들 다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트럼프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359일째 지지율하고 거의 삐까삐까해요. 조만간에 이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이 이제 굉장히 그 멋있는 아젠다는 이제 냈고 뭐 빌드백 베터 해가지고 뭐 이게 미국을 재건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액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아프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크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거기도 크게 점수 깎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 또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이런데 문제는 이게 대중국 투자예요. 돈, 머니는. 그렇죠. 네. 머니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지금 보여준다는 게 이게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FDI, 그래서 우리도 뭐 언론에 그런 게 많이 뜨지만 그 중국의 그 외국 자본들이 다 빠진다. 뭐 아리바바 탄센트 규제하고 뭐 독점법 하고 있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외국 자금의 외국 기업들의 대탈출, 뭐 디커플링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최근 3년 동안에. 근데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FDI, 이거 2021년에 며칠 전에 상무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면은 사상 최대예요. 1,735억 불이 이제 들어왔고, 요것은 2020년에 비해서 플러스 2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우리 언론에서 뭐 중국 대탈출, 중국에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돈을 갖고 들어갔다, 중국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증시 외국인 자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번 짚어봤습니다만은 12월 달에 얘들이 그 중국 증시로 후광통,深港통에 사상 최대로 890억 위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1월 달도 지금 이게 아마 1월 첫째 주까지인가 뭐 그랬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던 것보다도 지금 반월 기준으로 한 15일 기준으로 들어간 돈이 작년 12월 달 한 달, 11월 달 한 달 전체 들어간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이 많이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미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벌려고 쫓아 들어가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언론은 이런 쪽 보다가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다가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반중 정서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게 2006년, 7년 이때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게 61% 2배 정도로 반중 감정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77%. 그래서 이게 휙 이제 올라갔고.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중국 대비 우리나라 GDP의 비중 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GDP가 94년 이때는 한 83%,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 전체 GDP의 80%까지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쳤는데 네.
이게 2002년에 40%, 이제 30%, 그리고 2017년에 13%, 그리고 드디어 2021년에 10%대로 떨어졌어요. 10% 이하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제 경제 규모의 그 상대적인 위축이 거꾸로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관중 정서하고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그 대중국 비호감도 반중 정서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데, 일본도 굉장히 높네요. 일본이 1등, 아, 그 다음에 스웨덴이 2등, 그 다음에 호주가 3등, 그리고 우리가 4등, 미국이 5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게 2002년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넘어서요. 근데 그 이후로 200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이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제 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반중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특징적인 것은 2019년, 20년, 21년 3개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25%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31%.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중국에서 그 퇴출을 당했다 또는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이 대거 그 빠져나온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한영인이 뭐 이런 제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팩트가 다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하고 우리 같은 자본주의 민주 자본주의 국가하고 그 이념의 상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무슨 뭐 이념의 동맹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체제가 다르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중국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뭐 최대로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83%예요. 그리고 홍콩 가지를 포함하면 네. 거의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남은 데서 손해 보는 거 어디서 커버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반중 정서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이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 돈을 벌어주는 시장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이제 이 서방 언론의 장단에 그대로 이제 이 춤을 추게 되면 이 상황을 완전히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뭐 그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너무 과도한 이제 이 우려 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CC 채널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라. 네. 팩트 체크하고 거기서 실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말대포 네. 그것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한 뭐 반중 정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근거해서 그리고 국가별로 비교해서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음이 상당히 남는데, 시청자분께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